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 쪼들리는 느낌 혹시 받아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흥미로운 자료들은 바로 이 텅 빈 지갑에 얽힌 아주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시스템의 비밀을 지금부터 핵심 자료들을 통해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사실 이거 혼자만의 푸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느끼는 진짜 지독한 피로감이자 보편적인 좌절감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왠지 모를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막막한 기분? 오늘 다룰 이 자료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 감정이 100번, 1000번 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쫙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발 성실하게만 살지 마세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아니, 성실한 게 최고라고 배웠는데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성실함이라는 무기 하나만 가지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서 돈을 쏙쏙 빼가는 이 은밀하고 파괴적인 시스템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이 기막힌 구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가난세의 소름 돋는 실체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전윤태 강연자의 자료를 보면 진짜 소름 돋는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가난세예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서늘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국세청에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납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가난세는 단순히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없다는 표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돈과 정보가 부족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삶의 구조를 뜻합니다. 영수증에는 안 찍히지만 내 계좌와 인생의 가능성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갉아먹는 투명한 세금인 거죠.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싼 백열등과 비싼 LED 전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당장 수중에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길게 봤을 때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오는 이 LED 전구를 살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싼 백열등을 집어들게 되고 결국 매달 더 비싼 전기세 청구서를 받으면서 이 가난세를 계속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비싸고 가혹한 장기적 현실을 강요받는 이 상황. 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로 번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전은퇴 강연자의 실제 경험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릴 적에 몸에 난 작은 종기 하나를 치료할 병원비 몇 푼이 없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옵니다. 또 당장 돈이나 시간이 없다고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되는 건강의 가난세도 있죠. 거기다 교통비 몇천 원 아껴보겠다고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버스 타고 영업 다니다가 정작 세일즈에 가장 필요한 체력과 맑은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기회의 상실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난세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귀중한 시간,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 그 자체에다가 아주 지독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택의 여유를 잃다. 가난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가는지 살펴볼게요. 앞서 본 이런 재정적인 손실은 결국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선택지의 상실로 직결됩니다. 단순히 돈이 빠져나가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이 어떻게 스르륵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의 여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와,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가난세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내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인생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주도권을 완전히 싹 다 빼앗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선택의 상실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박상규 기자의 탐사보도 자료가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줍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렇게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분석해 봤더니 극심한 가난, 짧은 학력, 중증 장애,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바로 엄마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없다는 건 단순히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코너에 완전히 몰렸을 때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줄 최후의 안전망이 완벽하게 붕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켜줄 선택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 구조적 폭력 앞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서늘한 현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갈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과연 돈이 전부인가? 부유함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아주 당연하고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탁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결국 가난이 문제면 그냥 빨리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만사형통 아니야? 자, 과연 그럴까요? 김치현 대표의 자료는 우리가 가진 이 달콤한 환상을 와장창 깨버립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주지만 그 선택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흔히 벼락부자가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마법처럼 싹 사라질 거라고 믿잖아요. 하지만 부가 가져다주는 그 무수히 많은 선택지들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지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현 대표의 실제 사례인데요. 14년 넘게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대기업에 수백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거 완전 완벽한 경제적 자유고 엄청난 성공이잖아요. 본인도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 그를 덮친 건 지독한 공허함, 두려움, 그리고 말 그대로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고 내 앞에 무한하게 열린 수백 수천 개의 선택지 앞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멘붕, 즉 마비 상태가 와버린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수백억이라는 숫자가 결코 인간의 내면적인 균형이나 단단함까지 지탱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돈으로 수많은 내 삶의 옵션들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옵션들을 건강하게 다뤄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질 마음의 근육까지 돈으로 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썩어 넘쳐서 선택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도 그걸 쭉 밀고 나갈 내면의 근육이 다 무너져 있다면 그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선택지들은 결국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게 나를 가두어 버리는 무서운 감옥으로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주제, 삶을 버티는 마음의 근육과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잃어버린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저 지독한 가난세의 굴레에서 진짜 벗어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박상비 교수의 자료에 등장하는 빅터 프랭클의 명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자유가 뭐냐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타원한 환경, 겪고 있는 가난이나 질병, 억울한 상황들, 이런 조건들은 우리가 맘대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캄캄한 밑바닥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내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삶의 근육이 단단하게 붙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핸들을 다시 꽉 쥐는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확장해 볼게요. 가난세의 늪에서 탈출하는 세 가지 실질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내 삶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가난세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 둘째, 당장의 결핍을 채우려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충동 앞에서 잠깐만 스톱 하고 멈춰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찰나의 단기적인 위안 대신에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옵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여러분, 내 삶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끈질긴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2만 원의 기적. 이 작지만 강력한 결정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시죠. 태도의 변화니 근육 키우기니 이런 말들이 조금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결정됩니다. 전은태 강연자의 2만 원 딜레마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2만 원이 있어요.
자, 오늘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바삭하고 달콤한 치킨을 시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야를 넓혀주고 미래에 투자하는 셈치고 책 한 권을 살 것인가? 예전 같았으면 가난의 관성에 길들여져서 당연히 즉각적인 위안, 즉 치킨을 택했겠죠. 하지만 가난세의 실체를 딱 깨달은 순간 그는 과감하게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치킨 대신 책을, 푼돈 아끼려는 버스 대신 시간을 벌어주는 차를 선택하는 그 작지만 예리한 결정들. 이것들이 하나둘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그를 가난세의 늪에서 끄집어낸 진짜 단단한 삶의 근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 삶의 잃어버린 선택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관성이 이끄는 대로 남들처럼 성실하게만 사는 건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당장 편안하고 싶어서 알게 모르게 내 소중한 인생에 가난세를 더 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대신 책을 고르는 그 작지만 뼈 있는 의도적인 선택이 하루하루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된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내 스스로 인생의 태도를 결정짓는 진짜 주도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2만 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